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바로 프리마켓 업앤다운으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라일리도 그렇고 미 증시에서 헬스케어 섹터 그다음에 그 테슬라 두 개는 살아남았거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죠? 오스코텍이 바로 상을 찍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한 4,200주, 4,300주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29% 상한가를 돌입했습니다. 이거 볼까요? 거래량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요? 기술 이전 네. 계약이 또 터졌어요, 지금. 뭡니까? 오스코텍이 지금 아델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아델 Y01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아델이라는 회사가 사노피하고 10억 4천만 달러 정도 규모로 이 아델 Y01을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역시 사노피? 네, 네. 오스코텍이 그동안에 이제 레이저 트립 렉라자 개발도 원개발사가 오스코텍의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였잖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10억 4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네. 정도 규모거든요. 네. 굉장히 좀 큰 그죠? 계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BBB 셔틀 플랫폼화를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뇌신경계 질환 관련된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오스코텍이 관계회사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아델 Y01을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거는 뭐 상당히 좀 큰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ABL 바이오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주인공이 또 누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많이 좀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스코텍이 뭐 당연히 이제 개장하면 바로 점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오스코텍이 주총에서 조금 아쉽게 이게 이제 주주분들 소액 주주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제노스코를 이제 흡수합병하는 이제 그 조건에 네. 대한 이제 약간 이제 반대였기 때문에 임시 주총에서 제노스코 이제 100% 지분 인수하는 거에 대한 게 부결이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약간 좀 눌렀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도 아델 Y02 알츠하이머 치료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특히나 기존에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다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뭐 레캔비든 키순라든 사실은 별로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이제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키순라 역시도 사실은 일라이릴리가 만족할 만한 이제 퍼포먼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또 사노피가 이런 후보 물질을 이제 도입했다는 거. 사실 이제 아델은 이걸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 아니라 타우 단백질을 직접 타겟하는 이제 기전으로 개발한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인정을 좀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오늘 오스코텍은 뭐 당연히 뭐 점상 갈 정도의 강력한 이제 호재가 부각이 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델과 사노피가 알츠하이머 체결했는데 왜 오스코텍이야? 이 바로 이 아델이 네. 오스코텍의 뭐 맞습니다. 일종의 뭐 자회사 연계회사 반계회사 같이 이제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이제 기술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오스코텍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공시 상황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이 잔량이 매도 잔량도 쌓여 있고 한데 오히려 영민 매니저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때까지도 쭉 흐름 이어가기를 또 한번 바라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스코텍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프리마켓 업앤다운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역시 뭐 HL만도 눈에 들어오고 또 현대오토에버도 살짝 눈에 들어오고 이유가 좀 하나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슈어소프테크로 가야 될까요? 네. 예? 퓨런티어가 지금 오랜만에 또 반등이 네.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테슬라향 그 자율주행 관련된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퓨런티어 그리고 LG노텍과 삼성전기가 사실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퓨런티어까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렇죠. 오늘 퓨런티어가 네, 더 의외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퓨런티어가 지금 프리에서 7.8% 정도 8%.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퓨런티어가 이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카메라 모듈의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요 고객사가 LG노텍과 또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모비스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현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테슬라의 FSD 방식으로 카메라 모듈과 AI를 결합해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시험을 하고 있어서 그전에 어떤 라이다 방식을 철수하고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이제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 결국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테슬라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기존의 애티브와 같이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모셔널이라는 합작법인에도 결국 피런티어의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와 그리고 또 이제 자동화 장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수혜주긴 한데 평상시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1억에서 2억밖에 터지지 않아서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렸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차가 2대 주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 테슬라 진영에서 결국 테슬라가 지금 이제 안전 요원을 제거한 테스트 영상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연내 안에는 모든 전 지역에서 지금 이제 안전 요원이 배제한 상태에서 완전 자율주행 비감독형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테슬라가 어제 간밤에 한 3% 정도 상승 흐름이 낮았었는데 결국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슈어소프트까지 움직이고 있다. 슈어소프트는 뭐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으로 결국 현대향 쪽에 2대 주주인 현대가 2대 주주고 결국 현대향 자율주행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테슬라 향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피런티어 그리고 이제 LG노텍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더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MC넥스 정도 요 정도가 실질적인 이제 테슬라 향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현대오토에버, 또 슈어소프테크, SOS랩 같은 경우는 현대향 이제 결국 자율주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로봇이 좀 강하게 움직여졌고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입니다.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는데 이 흐름이 저는 연말 산타 랠리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연말 안에 결국 이제 모든 안전 요원이 다 이제 배제가 된 상태에서 차에 안 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지금 로보택시가 빠르게 이제 확산되고 내년에 사이버캡 양산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특히 테슬라 향 자율주행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따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얘기는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질문이 많이 있어요, 준호 매니저.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에버뉴, 스트리트 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온리 비전으로만 이제 가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은 이게 카메라만으로 안 되고 라이다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 현대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되나?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미 지금 모델 X와 모델 S에 지금 이제 하드웨어 4가 장착된 차량에 지금 이제 FSD가 지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감독형 FSD가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국내에 있어요. 다니더라고요. 국내 다니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가장 복잡하다는 부산에 또 그리고 또 서울 그래서 모든 도로 그리고 또 그 테스트 영상들이 나와줬는데 정말 무난하게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도 막 5시간 부산도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부산까지도 네, 운행하기도 네. 했고 한 점을 봤을 때 이제 카메라 방식이 그냥 사람의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될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비가 오던 안개가 오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비가 오고 안개가 끼면은 서행하면서 움직이면 된다. 사람도 안개가 끼고 비가 왔을 때 운전을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전한다. 물론 라이다 방식이 이제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개와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뭐 우비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또 같은 자연재해였을 이런 때는 지형은요. 예. 오히려 또 이제 라이다가 조금 더 또 이제 그 시각이나 이제 물체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대량 양산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웨이모 같이 이제 각각의 차량의 레이더와 라이다의 센서를 부착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그게 대량 양산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AI와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또 그리고 결국에 이제 악천후라든지 또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 굉장히 서행을 하면서 앞차를 같이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부분들을 많이 수차례 테스트를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그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예.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리고 운전자의 어떤 개입 없이도 계속 네. 주행하고 있는 영상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대량 양산으로 간다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 카메라와 AI 방식 그리고 테슬라의 FSD 방식을 가도 채택할 된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모듈이잖아요. 네, 네.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라이다 조립 장비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자율주행의 좀 가장 이제 직접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현대차도 지금 원래 라이다 방식을 이제 멈추고 결국에는 테슬라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결국 테슬라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좀 몇 개 영상 보시고 싶으면은 서울하고 부산에 그 테슬라 FSD 가는 거 있거든요.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갔다가 이제 그 전에 무게입으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맞아요. 현대 오토에버도 좀 힘내기를 또 바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들 놓고 보면 이 이마트 신세계 라인도 계속 들썩여요. 이마트도 자산주 얘기됐다가 신세계 푸드 됐다가 재료도 있고요. 영민 매니저 지금 신세계 INC가 한 6%대 나가고 있어요. 시총이 한 2,500억짜리인데 거래량도 지금 꽤 붙어 있고요.
지금 이마트 신세계 요 라인도 뭔가 지금 돌아가고 네. 있는 것 같긴 하죠. 사실 네. 뭐 어제 이제 신세계 푸드의 이제 공개 매수 이제 자진 상패 추진 요게 이제 좀 도화선이 좀 있고.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품이나 리테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자극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에 뭐 우리 주식시장은 워낙 좀 화랑인데 또 경기는 약간 좀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이마트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을 이제 운용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말이 또 성수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신세계 IC도 어찌 보면은 뭐 어저께 이제 자진 상폐와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만 신세계 IC는 주로 또 명품 쪽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극각으로 양극화. 나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이제 좀 저가 제품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연말에 이제 명품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배당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력도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신세계 그룹도 약간 이게 지배구조 개편의 좀 일환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신세계 푸드 뭐 이미 개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각 가격이 사실 어제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할증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딱 그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맞죠? 예. 이제 거래가 될 때까지 사실 이제 공개 매수 끝날 때까지는 보통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 가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푸드 외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어떤 이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또 확산이 좀 되면서 이마트를 포함해서 리테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일고속이 어제 이제 최고가에서 뭐 일종의 돛지를 딱 네. 만들었거든요. 자산주 열풍으로 좀 이어지나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민 매니저님? 이 자산주 테마가 일단 천일고속으로 여기서 좀 정리되는 걸까요? 아니면 네. 조금 더 확장을 할까요, 근데 이제 외연을요? 천일고속이 쉬니까 오히려 동양고속이 지금 또 네, 급등하고 가고는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천일고속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동양고속이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뭐 할인지주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종목들 지금 회자되고 계속 하루에 있는 하나씩 종목들이 나와요. 굉장히 좀 많아요. 예, 이제 예. 이게 이제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결국 내년 6월 이제 지방선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이정명 정부에 대한 이제 또 중간 평가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 6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세운상가 개발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 지하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공약으로 예.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고 특히 미국장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사실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들과 기술주들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이제 이런 자산주로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성격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해 또 워낙 정말 강력한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와중에서 자산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 같은 이런 종목을 뭐 제가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이제 좀 테마성 이슈예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갈지 제가 기술적으로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뭐 어쨌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는 저는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다. 아무래도 또 이들 기업들이 워낙 거래량이 또 적은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 움직였던 걸 보시면 10수년 동안에 뭐 거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던 그런 기업들인데 요번 요 이슈로 10배 인해서 올랐죠. 주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위험 구간으로 이미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주라는 요 테마는 네. 일단은 요 재료 자체는 살아있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종목은 그렇지만 자산주에 대한 것들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이야기가 해주셨고요.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AI 쪽 라인은 목요일 새벽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그 사이에 어디로 갈까요? 저는 오늘 사실 자율주행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자율주행 기업들은 정말 다 했더라고요. 뭐 현대오토에버, 뭐 HL, 만도 그리고 최근에 뭐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피런티어, LG노텍, 뭐 삼성전자 다 했는데 근데 사실 뭐 피런티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거래 대금이 워낙에 없어서 이제 천억대죠, 네, 시총이 1,000억대고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억, 2억밖에 안 터져서 그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는 로봇밖에 없다. 로보틱스. 네, 네. 결국 로보틱스. 특히 산업용 로봇에서 아직 제가 너무 4대 그룹 중심으로만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약간은 또 이제 우리가 범현대가 관련된 수혜 기업인 현대무벡스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현대 자동차 그룹 쪽 안에서 제가 현대오토 에버레든지 뭐 HL 만도 뭐 부품 기업들을 이제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에 또 이제 범현대가에서는 HD 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 현정원 정몽원 회장. 맞습니다. 고 정몽원 회장의 배우자인 또 현정은 회장이 지금 이제 현대그룹의 5번째 지금 회장직을 이제 맡고 사실 대북 사업을 또 총괄하기도 했던 또 인물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의 이제 계열사고요. 원래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물류 자동화 사업부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이 현대무벡스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전체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4.5일제 시범 도입과 그리고 이제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숫자가 찍히는 거는 결국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매출 성장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현대무벡스가 오히려 이제 매출 성장과 숫자가 찍히는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는 점에서 네.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이 80% 그리고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15% 그리고 IT 매출이 5%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물류 자동화에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타이어 기업들 그리고 국내 이제 대기업 탑티어 기업들과 꾸준하게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이제 성장 기대감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어떤 공장 자동화의 속도를 내면서 결국 현대무벡스의 2026년도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물류 자동화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이제 K-뷰티 그리고 뭐 육가공, 가전, 뭐 2차 전지 다양한 부분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탑티어 기업들의 이제 대규모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리온의 진천 물류센터에도 결국 지금 현대무벡스의 물류 자동화 라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초코파이네요. 맞습니다. 네. 초코파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 물류센터에도 현대무벡스의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콜마와 559억 규모의 또 물류 자동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K-뷰티 시장, 화장품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AGV, 결국 이제 무인 자동화 로봇 관련해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고객사가 현대자동차 그룹도 있고요.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국내 대기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부분이 현대무벡스의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도에 이제 네이버 신사옥인 1784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결국 지금 현대무벡스의 지금 층간 이송 시스템인 로봇포트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는 이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을 했고요. 신규 수주도 계속 지금 신기록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진입과 그리고 또 미국 현지 내에서의 어떤 이제 자동화율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 현지에 또 이제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어떤 이제 생산 라인에서 지금 자동화율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산업용 로봇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4대 그룹 외에도 결국 이제 현대 그룹의 가장 핵심 기업사인 현대무벡스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종식이 이제 빠르게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차례는 이제 트럼프의 시각이 결국 김정은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남북 경협 안에서는 사실 또 이제 현대 아산 그리고 현대 엘리 그리고 현대 무벡스 현대 그룹 계열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대북 관련주.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젠 어떤 스마트 팩토리 또 공장 자동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네. 결국 현대 무벡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냥 체크 포인트 테마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매출이 찍히고 있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올해 그리고 내년의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업 중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판단돼서 현대무벡스 탑1.5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는 현대무벡스를 향했습니다. 그동안의 4대 그룹의 로봇 관련주 다 네, 정리를 해서 탈탈 털었고 포스코 그룹의 뉴로메카까지 맞아요. 갔고 조금 뭐 5대, 6대 그룹은 아니지만 현대 그룹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짝꿍을 이뤄서의 어떤 로보틱스, 물류자동화, 현대 무벡스입니다. 커리어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네.
꽤 많네요. 어디 투입되고 이런 맞습니다. 거는. 뭐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네. 이제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하고 있고 뭐 대한통운부터 시작해서 뭐 오리온 쿠팡, 공장, 네. 오리온, 삼성. 쿠팡.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지금 이제 물류자동화는. 물류자동화에는 사실 현대무백스의 물류자동화가 다 투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실적도 지키고 있다라는 네.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연초에 어떤 랠리를 가지고 선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 대북 관련주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무백스는 꽤 되지만. 로봇주 안에서는 가장 대북주 중에서 대장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로봇 같습니다. 대북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였던 11,6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14,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14,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9,9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일발 점검을 했고요. 오늘도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커질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간밤에 좀 살아나나 반등 준화했는데 한 방 더 맞았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목요일까지는 가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 대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마이크론이 뭘 해줘야 살아나나? 뭐 실적 좋을 건 우리가 다 알고 네. 다음 분기 실적 좋을 것도 알고 뭘 말해줘야 마이크론이 우리를 살리나도 좀 궁금하고요. 소부장 쪽으로는 깊은 질문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목요일까지. 일단 마이크론부터 갈게요. 뭐 저는- 뭘 해줘야 돼요? 마이크론이 살릴 거라고 보진 않고요. 마이크론 그래요? 실적은 이미 좋을 거라는 게 충분히 지금 예고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브로드컴도 실적 좋았지만 CEO가 이제 이 컨퍼런스 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발언의 실수였다라고 보는데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강력한 좀 청사진을 투자자들이 네. 원하고 있는데 뭔가 좀 주춤주춤 좀 빼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안감이 또 막 조장되는 숨기고 거거든요. 몇 개, 그렇죠. 예, 발표도 근데 안 이제 하고. 마이크론은 워낙 또 항상 IR 하거나 또 네. 폰콜을 할 때마다 마이크론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업황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또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은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와 오늘 밤. 사실상 이제 물가 지표가 또 네. 목요일 날 CPI가 목요일 발표가 밤.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화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에 또 미국은 트리플 미칭 데이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와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1년 동안에. 네.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급 순환매가 이제 야기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고용 보고서 사실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업률 지금 4.5% 전망되고 있고 한 4만에서 5만 정도 이제 신규 고용 요렇게 이제 예상인데.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대비해서는 또 크게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연준이 또 고용에 계속 좀 집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뷰가 만들어지면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가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점쳐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 살아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마이크론이 어쩌나 뭐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반도체 말고도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어제는 우주항공 종목들 급등을 했고 제약바이오 다 급등하고 있고 로봇 지난주 금요일 날 클로버 급등했고 어제는 원익홀딩스 급등하고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장세를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이미 조정을 좀 해놓으셨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전제하에 걸려요? 주가가 이제 조금 뭐 다음 주 그리고 내년 뭐 전망 자체는 워낙 밝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는 기본 옵션을 좀 깔아놓되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좀 잘 간파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주에 이제 AI 거품론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가 좀 될 거다. 다만 이건 뭐 마이크론의 역할론보다는 네.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이제 오히려?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세는 좀 살아날 거라고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지금 가는 쪽에 좀 배팅을 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무래도 연말 랠리는 또 중소형주와 또 성장 섹터 종목들 쪽에 수급 심리가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판 볼게요.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 심텍, 뭐 대덕전자 특별히 증설 없어도 AI 데이터 센터로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며칠 새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스페타시스로 보도록 네. 할까요? 결과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12만 원 정도 이제 가격 조정 들어오면 충분히 저는 재매수할 수 12만 있는 원? 가격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는 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향 AI 가속기에 대한 수혜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구글 TPU, 구글 쪽으로도 지금 직접적으로 적층 고다층 기판을 그렇죠. 이제 공급을 가야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익 성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미 또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중국 쪽에 증설할 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와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거잖아요. 사실 아직도 MLB는 지금 쇼티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12만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조정 들어오면 저는 저점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 종목들 중에서는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그렇네요.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장비 종목들은 이미 20, 30%씩 다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판 종목들도 키 맞추기 한다라고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예. 대덕전자도 15에서 20%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면 딱 4만 원이 저점이란 말이에요. 15%. 4만 원 자리 딱 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추세 자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가로막혀 있거든요. 다만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는 시점은 지금 같은 애매한 자리가 아니라 아이고. 제가 딱 정해드리는 박스권 하단까지 오면 하이닉스도 50만 원 초반 오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9만 원까지 밀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상단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는 내가 매수 시점을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눌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좀 덜 지루하게 시세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걸린다. 하더라도 요 하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이스페테스시와 대덕전자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잘 나오죠. 네. 다음 분기도 좋고 다다음 분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CEO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오히려 영민 매니저는 오늘 밤 비농업 부분, 목요일 밤 네. CPI 같은 거시 지표가 네. 크게 수급을 결정할 것 같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버블론에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건 네. 이들 기업이 정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지금 불티나게 팔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족족 지금 가격은 급등하고 만들어내는 족족 그냥 지금 사실 재고 팔리고, 주기가 네. 지금 뭐 3주도 안 될 정도로 그냥 2주 만에 그냥 다 팔려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발표 간에 뭔가 불확실성이 제기될 만한 이슈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당연히 좋다라는 전제하에 이들 기업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라는 이제 변수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추세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준호 매니저. 그런데 네. 지금 월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86,000달러를 회복을 했던데 네. 86,000이 깨지면은 이게 코인 시장도 어둡다. 근데 그동안 보면 코인과 AI가 계속 같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코인이 먼저 무너지면은 좀 걱정이 이런 수급에 대한 우려가 넘어갈 이런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위험 자산의 가장 이제 대표격이다 두 개가. 보니까 좀 네. 민감하게 움직이고 특히 이제 금리에도 민감한데 이번 주에 BOJ에서 거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금요일에요. 그에 따른 이제 좀 투매가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뭐 최근에 지금 이제 거시경제학자가 또 이제 비트코인이 내년까지 거의 뭐 4만 달러까지 네.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고 지금 결국 일본의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또 이제 일각에서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굉장히 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론자인 또 이제 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3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4년 주기라고 비트코인이 4년마다 이제 채굴 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는 4년 주기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깨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제 내년에 거의 30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긍정론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특히 뭐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네. 이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장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BOJ 금리 인상을 하던 아니면 또 이제 동결을 하던 결국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오히려? 시장도 좀 빠르게 저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항상 그때가 AI도 같이네요. 맞습니다. AI 그래서 관련주도. 어느 정도 좀 BOJ 관련된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결국에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찾고 AI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M7 수장들도 계속해서 AI 어떤 거품론은 시기상조다라고 했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별로 지금 대규모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거품을 운운하는 거는 약간은 좀 시기상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그리고 대규모 투자 대비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AI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건강한 옥석 가리기.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BOJ 이제 금리 인상이든 뭐 동결이든 발표 이후에 저는 비트코인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결국 AI 쪽도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좀 선행 지표처럼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결국 AI 쪽의 어떤 투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오늘 금리 인하 밤이죠. 가능성 네. 높아지면은 결국 또 성장 섹터의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AI 섹터까지도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 지금 리뷰가 올릭스하고 ST팜이 잡혀 있는데 리뷰 네. 전에 삼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삼바를 잠깐 외면하셨습니까? 지금 180만 원대까지 왔고 네. 시총이 84조 회복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지금 삼바는 다 왔네요. 예, 그만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야 네.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스피 시총 순위도 보면 삼성전자 1위, 2승이 SK 하이닉스, 3등이 LG 엔솔이잖아요. 엔솔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사실상 삼성 에피스홀딩스 시총을 합치면은 LG 엔솔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10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좀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 이제 돈은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고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삼바가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제가 CDMO 특별법 지난주에 아무도 관심 안 갔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주요 CMO, CDMO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어저께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몰렸고 이제 18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0만 원까지 제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을 때가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였다. 그랬었네요. 네, 에피스 초반에. 홀딩스도 네.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많았습니다만 조정받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따블이 났어요. 35만 원까지 빠졌던 게 한 달 만에 지금 70만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을 보면 사실상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제 ST팜 같이 리뷰를 좀 해드리면 ST팜이야말로 사실상 CDMO 특별법 이제 통과된 거에 대한 가장 이제 강력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국방수권법이 이제 하원까지 이제 통과가 좀 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시행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T팜은 뭐 CMO, CDMO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재료는 RNA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또 지난번에 에임드 바이오 상장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알지노믹스 저는 알지노믹스 이 공모가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좀 바꿔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공모 가격이 이제 시총 기준으로 따져보면 3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일라이 릴리 쪽에 물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끼어가지고 계약 총액이 1조 9천억이지만 일라이 릴리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시총이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3천억밖에 안 되니까 이건 상장되면 그냥 무조건 따따상이에요. 따따상 가고 다음 날까지도 상한가 가도 시총 2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에임드 바이오 어저께 시총이 4조를 넘겼어요. 네. 근데 3천억짜리가 상장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몰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지노믹스가 왜 주목을 받느냐? 일라이 릴리가 뇌신경계 질환 쪽에 BBB 셔틀 플랫폼화를 공식화하고 있고 RNA 기술을 이제 접목시키겠다라는 걸 천명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일라이 릴리 쪽에 이 RNA 이제 간섭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상 뇌신경계 질환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이전한 알지노믹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RNA 치료제들을 사실상 되게 희귀 질환 쪽에만 이제 접목을 하던 게 만성 질환 이제 뇌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접목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좀 받고 대신에 또 이 RNA와 관련된 RNA 치료제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바로 ST팜이 생산하는 올리고당. 올리고리보 핵산 네, 그 네. 가장 핵심적인 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API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가 ST팜이기 때문에 RNA 시장의 이제 성장과
또 같이 이제 궤를 하는 기업이 바로 ST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일라이 릴리의 행보와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 ST팜 그리고 일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올릭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릭스도 이미 뭐 일라이 릴리 쪽에 메시 치료제 기술 이전을 했고 갔죠. 네. 1,150억 원 자본 조달을 했잖아요. 올릭스가 최근에. 그 자본 조달을 한 걸 그냥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뇌 신경계 CNS라고 하는데 우리가 뇌 신경계 이제 질환에서 후보 물질을 발굴해내겠다라는 걸 그냥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릭스는 그냥 일라이 릴리가 가는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RNA 시장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릭스와 ST팜이 알지노믹스 이제 상장과 함께 같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이제 분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바의 CMO, CDMO를 타고 가서요. ST팜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ST팜은 지금 RNA 간섭 기술 쪽 라인으로 카테고리 하나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ST팜은 이제 CDMO로 가 있고, 네. 올릭스 가 있고, 이제 등장하게 될 알지노믹스. 새로운 또 바이오 트렌드가 이 RNA 간섭 기술이 될 수도 일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만 갔다가 네. 또 메시 치료제 맞습니다. 갔었다가 뇌신경계 또 질환까지. 뇌신경계 갔었다가 이제 RNA 기술까지도 왔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맨이 좋아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논리를 많이 제시를 하세요. 자율주행으로 가도 네. 전기차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2차 전지 필요하고 로봇으로 로봇으로 가도 가도. 네. 전지를 끼워야 되니까 2차 전지 가야 되고 네. 2차 전지 왜 안 가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갑니까? 그래서 매수가 대비 한 12% 살짝 올라와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시작이라고 시작이다? 좀 봐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6천억 규모의 이제 응급제를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테슬라 밸류체인의 핵심 소재 기업이기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 있어서도 결국 흑연을 천연 흑연, 저은요. 인조 흑연을 네.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전남 광양에 또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가 사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자체적으로도 전구체를 또 8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해서요. 미국 이제 공급망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또 양극재의 60% 원가를 차지하는 전구체도 지금 이제 출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또 속보로 나오긴 했는데 또 이제 LFP 또 ESS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LFP 최근에 시제품을 내놓고 LFP 양극재 관련된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한다라는 거는 또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던 LFP 배터리 쪽으로도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전 고체 배터리도 2027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먼저 움직이겠지만 그 다음 차례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가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양산하고 양극재에 들어간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동시 양산과 LFP 배터리 양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흑연, 천연 흑연, 인조 흑연까지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매수가 대비 12% 살짝 올라왔지만 지금도 저는 너무나 싸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는 영민 매니저 일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바이오? 바이넥스라는 종목 바이넥스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이넥스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이슈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 간단하게만 좀 설명 좀 네.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델과 오스코텍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지금 아델 Y01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이 사노피의 총액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일라이 릴리 쪽에 ABL 바이오가 총액 3조 8천억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죠.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3조 8천억 총액 계약의 계약금이 585억이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사노피에 지금 아델이 이제 기술 인정한 걸 보면 1조 5천억의 계약금이 무려 1,180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기술 이전 중에 계약금 상으로는 제가 볼 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최고 계약금이거든요. 반환 의무가 그래요? 없는 걸 한 방에 지금 1,180억이나 받는 거예요. 그만큼 아델 Y01 이 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를 사노피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 반환을 하더라도 아델과 오스코텍은 1,18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터졌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펩트론도 지금 오송 공장이 이제 지금 준공 승인을 받았거든요. 2027년에 이제 대량 생산되게 될 건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일라이 릴리가 사실 SK 팜테코를 우리나라에 이제 API 원료의약품 이제 생산하는 전진 기지로 이제 선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제품을 만들고 완제품을 이제 펩트론이 생산하는 그 시나리오가 제기가 됐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2027년부터는 임상 치료뿐만 아니라 완제품 생산에 대한 이제 펩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와 지금 이제 적극적 확장을 막 시도하고 있는데 본계약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이제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아제넥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주에 네. 좀 이슈였잖아요. 이슈였죠. 아제넥스가 엄청 이제 이슈였죠. 비브가르트 SC를 이게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TED 이것도 갑상선 암병증이에요. 바토클리맙도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 TED에 대해서 3상 진행하고 있다가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는 1402 SC 제형 먼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TED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뮤노반트도 손을 든 거고 어찌 보면 지금 아제넥스 오늘 비브가르트 SC도 TED 임상 3상에서 중단을 공고를 받았어요. 엎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를 받은 비브가르트 SC도 TED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엎어버리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의 APB-A1 이게 TED 지금 적응증의 1비상 데이터가 공개됐었거든요. 이걸 이제 지난번에 룬드백에서 IR을 할 때 사실상 encourag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엎어지면 남의 불행이 이제 나의 행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는 CMO, CDMO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앞서 제가 ST팜 리뷰해드렸던 거와 똑같은 논리로 사실상 CDMO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물보안법이 시행된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출 전선이 굉장히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딱 그런 시점에 바이넥스가 오송 공장에 사실상 CGMP 인증이 내년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이미 송도는 작년에 이제 FDA 실사 받아가지고 올해 1월달에 송도 공장은 CGMP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FDA로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완제품 생산이 이제 시작이 좀 됐고 국내 대기업과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쪽으로 수주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지금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26년에 오송 공장까지 이제 CGMP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대량 생산.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할 때 당연히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한 550억 정도 규모로 증설 투자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쩍지근한 게 이러면 또 뭐 시비 발행하고 당연하죠. 뭐 자본 조달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유증. 요렇게 이제 유증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데 지금 회사 쪽에서는 이미 재원은 다 마련이 있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자본 조달 없이 총액 한 55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까지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는 이제 바이넥스도 ST팜을 따라서 CMO, CDMO 기업으로서 굉장히 이제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 근데 주가는 완전히 좀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네. 이제 삼바 ST팜 갔으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넥스로 좀 바이넥스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공략을 좀 해보는 거고요. 주가가 지금 프리에서 한 4, 5% 정도 뜨고 있는데 따라붙진 마시고 네. 가격을 제가 16,300원 정도 여기까지만 좀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조금 장중에 누르면은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이 바이넥스로 갔는데요. 질문이 오스코텍이 많습니다. 지금 오스코텍이 상한가는 풀리고 네. 6%대 음봉이 나왔는데 네. 질문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아델이 프랑스 회사잖아요. 같이 공동 개발 연구를 했는데 네. 뭐 계약금을 받던 얼마나 받는지가 아직 이거 공개가 몇 안 대 됐어요. 몇인가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직 맞아요. 공개가 안된 거죠. 2020년부터 지금 아델의 대표가 한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데 마찬가지예요. 아, 프랑스 네, 회사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이랑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델과 2020년부터 오스코텍이 이 아델 Y01에 대한 공동 임상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는 아델이지만 아델인데. 분명히 이제 몇 대 몇 나올 거거든요. 네. 우리가 랭라자도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 4로 나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계약의 비율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계약 비율 나오면 비율대로 계약금을 나눠 먹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오스코텍과 아델의 관계는 저희가 개장 때 공시가 나오게 되면 정말로 오스코텍이 얼마 가져가는지도 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넥스였었고요. 그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현대무벡스. 무벡스,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했던 현대무벡스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